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세계가 시끄럽죠. 왜 시끄럽습니까? 미 대선에 어떤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 거에 대해서 모든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거기에 문제 초점을 보는 것보다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지금은 악의 세력들이 마지막 발광을 떨 때입니다. 항상 역사의 중심에 이때까지 반만년 현 인류 문명의 역사의 중심에 악의 중심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화족이었습니다. 왜? 중국은 이때까지 거짓이 역사를 점철돼 왔습니다. 나중에 고조선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고양시 때부터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문 자체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전설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사서에서도 그러니까 정사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역사적 사실마저도 왜곡시키면서 변모시키면서 어떻게 써왔는가? 걔네들의 속성은 바로 거짓말이에요. 자, 그럼 중국을 따르는 인간들은 뭐냐? 그것도 거짓말, 악의 세력들이죠. 우리 악의 세력, 악자가 어떻게 해서 사람 둘이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모습, 그것이 자기의 그 이익만 추구하는 그게 바로 악이라는 얘기죠. 그 버그마차가 등을 돌리는 모습, 어떤 그 모습을 형용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글자 자체를 보면 그 사람의 의식 구조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염제신농시족이 만든 그 고조선 문자는 바로 인간의 의식 형태, 사회 형태, 그 사회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다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고조선 문자를 여기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이 방송으로는 문자 강의를 세세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쓰면서 이 글자가 어떻게 생겨나왔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말을 못해요. 너무나 그 한 글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그래서 여기서 방송할 때가 아닌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 강의를 할 때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벌써 한 4-5개월 됐고 이제는 근문신고도 나가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근문신고를 나가고 있습니다. 근문신고 지금 예전에는 전적지부터 중국인들이 어떻게 고구문을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고구문이 나오고 반만년이 문자인 고구문이 나오면서 역사를 어떻게 봤느냐. 그것을 이때까지 숭대 때부터 연구했던 그런 실적들이 어떻게 해왔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전적집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이때까지 역사를 어떻게 봐왔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고구문을 북의 사회가 아닌 목의 사회, 그 당시의 사회상을 정확히 보고 읽은. 그러니까 우리가 왕위를 장남한테 물어준 게 아니라 사유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전서제였다는 그 사실도 해석하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데 악의가 안 맞는 부계주로 해석할 때 악의가 안 맞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해석할 때 글자에서 바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자라는 자체는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떤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이 글자는, 문자는 마음의 흔적이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반만년의 문자를 알고 해석하고 하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를 환히 알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 문자 속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중국의 또는 세계의 어떤 역사상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문을 공부할 때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심지어는 유불선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동서양 사상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 공부문이 정확하게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왜 지금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은 송대 때 이 송대 무슨 철학이 송대 양명학인가 양명학이 아니고 뭐죠? 송대 때는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때 이제 소광절 선생이라는 분이 자 우주의 1년은 129,600년이다. 자 360 곱하기 360이면 129,600년이다. 자, 이런 걸 말을 하셨죠. 자, 근데 현대 과학에서도 자, 우주에도 우주에 1년이 있는데 13만 년 주기로 돌아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 주기에 따라서 맞게 사람은 행동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바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하추 교착입니다. 하추 교착인데 근데 여름에 나오는 여름에 보십시오. 모기, 파리, 바퀴벌레 모든 곤충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죠. 그건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이 탈을 쓴 해충들이 모기나 파리나 이런 쓸데없는 아주 그런 잡기들이 설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잡기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어떻습니까? 지금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죠. 지금은 천상에 있는 모든 악신들이 다 이 현상계로 나와 추방됐기 때문에 이 악신들이 마지막 발광을 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조금 공부이 신명기에 대한 공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 나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어느 공부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 제정신을 갖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정신이 갖고 그래서 정신병원의 환자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자,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만 정신병자냐?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거의 9월은 정신병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정신병이 나타나는 게 너무 심하면 머리가 확 돌아가지만 우선 장부에 병이 듭니다. 장부에 병이 들어가지고 장부를 그래가지고 병원이 사람들이 인산이래 사람들이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그 병이 어떻게 그 의사들이 뭡니까? 약장사예요. 약을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떤 제약회사가 이런 약이 좋다. 거기서 커미션 주면은 그 약을 판매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한 게 바로 현대의학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사람의 병은요. 그 사람 몸에 있는 나쁜 악령을 내쫓으면 병이 나아요. 그것은 제가 한 50년 동안 계속 아파오면서 터득한 사실들이에요. 저는 그 몸을 아픈 몸을 너무나 아파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계속 약을 먹었어요. 양약이 아닌 양약도 먹다가 한약을 먹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재택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몸을 다스리는 공부를 계속 한 거죠.
너무나 고통이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대학을 다닐 때 그러면서 이제 단전 호흡을 하고 침술도 배우고 뭐 지압술도 배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게 됐고요. 되면서 제 몸은 제가 다스릴 수 있게 됐죠. 그 많던 병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사람이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은 남도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고 자, 우리 몸에 있는 병을 일으키는 악신을 내쫓으려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든지. 근데 요새 기도빨이 안 씁니다. 왜? 올바른 수행 방법, 올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여름 시대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깨어나게 해서 유교, 불교, 기독교 아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좋은 역할을 했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오면 그런 종교는 아무 쓰잘데가 데가 없는 겁니다. 박물관에서도 그런 게 있을까? 박물관에도 전시가 되지도 않을 그런 잡다한 지식들입니다. 야,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새로워져야 돼요. 이제는 새로워져야 되고 그렇게 새로워지게 되는 그 기폭제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변혁의 기폭제가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 미국 대선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 대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공이 개입을 했죠. 자, 중국이 어떤 이제 투표용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쪽에 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이든 쪽에서 계속 우편 투표를 계속 주장한 거였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영역, 그때 그 중공이 우리나라에서는 재미를 봤죠. 국회의원 선거 때, 대선 때 재미를 봤는데 그래 재미를 봐가지고 오히려 그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들이 다수당이 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이 어쩌면 우리나라에겐 엄청난 기회를 준 겁니다. 왜? 자, 어차피 세상은 이제 마디가 자, 매듭을 짓고 마디가 아니죠. 매듭을 짓고 다른 세상을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지금 바로 그런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깨어난 사람을 깨어나게끔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 나와야 돼요. 그런 아주 몰상식하고 아무것도 의식이 없는 오직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인간이 나와야 돼요. 자, 이제 그 일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깨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깨어난 사람. 자, 깨어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일하는데 몇 사람이 필요해? 10사람에 한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10사람에 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 말은 9명은 다 가라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중공이 이렇게 미국에 대선한 것은 이건 어떤 일을 초래하느냐? 바로 중국 죽속 화족이 절멸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왜 그러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려면은 바로 고조선 역사를 알아야 돼요. 문짝으로 들어가야지 중국 죽속의 화족의 그 아주 벌거벗긴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중국 놈들이 하는 짱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놈들은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할 것 안 할 것 다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놈은
하늘에 천벌을 받은 놈이야 라고 얘기하면 뭔가 좀 부족해요. 이 짱깨들이 그 심성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DNA 속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거짓이에요. 제가 전에 이 방송 하면서 얘기했죠. 누에를 보고 우리는 누에 자문을 읽었어요. 근데 중국 놈들은 용언을 읽고 이 천하를 좌지우지하는 용언으로 이렇게 해석했죠. 자기가 그런 모습이 되고 싶은 거예요.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되게끔 해야지, 되게끔 행동을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는 80년대, 1980년대 이전까지 그 진시황제에 대해서 굉장히 폭군이라고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깊게 하다 보니까 진시황제를 매도해 버리면 한나라가 진 다음에 한나라죠. 한나라의 존재가 서질 않아요. 왜 그러냐? 진나라 때 쓴 법과 체계가 한나라 때까지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자 지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역사는. 그런데 진시황제의 그 진면목을 보면은 한마디 말 속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진시황제는 이 천하는 한 사람만의 천하가 아니다 라는 말로 굉장히 민주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바로 이 진시황을 있었기에 바로 이 한반도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생기게 된 연원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 전에도 이제 방송을 거의 78회, 그러니까 한 1년 반 하다 보니까 어디에 그 강의를 했는지는 몰라요. 제가 문무왕비문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무왕비문에 그게 그 인물들, 그러니까 문무왕비문에는 문무대왕이 무엇을 했느냐, 무슨 업적이냐 글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근본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느냐, 그것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써져 있습니다. 예전에 고군문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문무왕비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과연 누구인지 정확히 읽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인물들이 바로 고군문, 반만전의 문자인 고군문에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근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조서 문자인 고군문입니다. 청동기에 새겨진 문자죠. 그래, 그 문자를 공부하고, 공부한다고 다 됩니까?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강의하고 선생님은 많이 강의를 하셨고 그랬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들어요. 책을 봐야 돼요. 고조선 문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열심히 노력할 역사책이 아닌 문자학 책을 봐야 돼요. 문자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문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알아야지, 체득을 해야지, 이게 왜 이런 글자가 나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그럴 거야. 중국어에 정통을 해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중국어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죠. 파고 또 파야 돼요. 근데 이게 시속에서 가르쳐준 것이 없습니다. 이건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서는 반드시 어학이 뒷받침이 돼야 되죠. 모르면 아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제 모르면 죽습니다. 알아도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우주의 먼지로 화게 되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기독교하고 증상계열이 종교단체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은 개벽하는 때라. 지금은 종말시대고, 자, 기독교 종말시대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벽이라는 게 뭡니까? 열개자, 열벽자. 자, 원불교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천지 하늘과 땅이 개벽하니 인물도 개벽해야 된다. 바뀌어야 돼요. 열려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열이죠. 그렇죠? 열려야 돼요. 다 열려가지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봐야 돼요.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몸에 병이 없어져요. 지금 제가 이번에도 제가 이제 한번 몇 번 오시고 제가 이제 치료를 했던 분이 또 이번에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또 여기서 오신 분들이 몸이 좋아지는 거. 자, 이제 이 분들이 지금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술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하고 같이 있음을 해서 몸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고, 마음이 어느 정도 몸이 제가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치료법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 그게 굉장히 제가 탈진하게 되는 그런 치료법이에요. 그래도 이제 안 하면 안 되죠.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이제 자기가 바뀔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 여기서 계속 몸을 만들어야 한다 이야기해요. 자, 제가 그러죠.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어떤 잠잘 때나 심이 확 들어오면은 얼굴이 죽상이 돼요. 근데 그 막힌 부분을 알고 딱 쳐주면은 나갑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사람이 기혈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수행을 할 때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분들한테 그 기운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은 분명하게 몸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몸이 바뀌어지면서 모든 세상 자체가 이제까지 살았던 과정 자체가 이때가 이제 부정적이던 사실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도 왜 벌어지는가? 왜 그렇게 벌어지는가? 그 사실을 알면은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할 때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이때까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얘기 안 했어요. 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거기 딱 떠올리잖아요. 그럼 늦어요. 와서 같이 호흡을 하세요. 자, 물리학에서 무슨 공명을 한다고 그러죠, 공명. 자, 수행이 어느 정도 되면 공명을 해가지고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크게 됩니다. 증산 선생이 이런 말씀하셨죠. 누에를 늦게 내나 나중에 내나 오를 때는 같이 오르느니라고. 그런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되어진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오릅니다. 그것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신 있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의 진나라를 세우는데 기초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사죠.
이사가 누굽니까? 순자의 제자죠. 순자가 무슨 설? 성악설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자, 근데 순자책을 앞뒤로 봐도 악이란 말은 없어요. 인간은 악하다는 말은 없어요. 인간은 무지하다. 무지한 게 악이에요.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 이런 전제에서 한 게 순자입니다. 이 순자의 사상을 통해 가지고 법과 사상, 뭐 한비자라든지 한비자도 직계 제자니까 이사라든지 자 이런 시간 뭐냐 그거들이 이런 사상들이 15세기 중반경, 15세기, 16세기 걸쳐서 제스위스 교도들하고 예수의 교도들이 그 동양의 책들 다 갖고 갔죠. 거기서 서양의 역사의 법과 사상, 몽테스키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현 인류를 지금 다스리는 기본 자체가 뭐냐? 바로 순자의 학설에서 나온 겁니다. 자, 순자는 누구의 제자죠? 공부의 제자죠. 자, 공개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공부의 학설 다 알고 그 나름대로 학파를 만든 분이죠. 어떻게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보다 오히려 순자를 더 높이 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점에 가보면은 도서관에 가보면은 맹자학설에 대한 그 썰픈 건 굉장히 많습니다. 순자에 대해서 쓴 것은 없어요. 책 한두 권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허공에 뜬구름 잡는 식의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진 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안 해요. 인간들이. 근데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그 공부를 했죠. 그 공부가 이제 현 인류를 이렇게 발전하게끔, 자, 천상 문명이 이식할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죠. 자, 그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유럽 사람들 문명을 기본이 됐던 그리스, 로마 문명, 이 토대가 뭐냐? 바로 고조선 문명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지금 고조선 문체를 통해서 본 고조선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지금 자 이제 제가 언제 한번 반만년부터 현재까지 역사적 개요를 개요만 전체적으로 이야기 못하죠. 개요만 이야기해도 몇 시간을 얘기해요. 자,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이제 결실할 때다. 이제 추수할 때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갈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가라지를 더 많이 만들게 촉매 역할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글로벌리스트예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자,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하냐. 그 자체가 미국 지금 대선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자, 지금 트럼프가 되든지 지금 바이든이 됐다고 얘기하지만은 아직 결정 못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정리가 되는 현 인류 문명이 정리가 되는 그리고 인종 청소가 되는 그런 기폭제가 바로 이 지금 미국 대선이다. 그런 시점에서 그런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예전에 1945년에 일본이 미국 대륙을 침공한 것이 미국이 바로 진주만을 습격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경고를 주기 위해서였겠죠. 자, 그렇다면 중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한미군이 이 주한미군을 미국을 바로 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무기로도 상대할 수 없으니까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에서 이 한반도에 남조선에 병을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대구에 무한폐렴을 뿌렸듯이
무한폐렴 코로나 뿌렸죠. 그 같듯이 이제 더 센 거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마스크 쓴다고 저기 그 방독면 쓴다고 이제 안 됩니다. 이제 너무 센 게 옵니다. 이 센 게 오기 전에 빨리 여기를 오세요. 그럼 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번에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제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번 방송에 장자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장자석 얘기에 대해서 그때 말만 조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장자석은 어디 있느냐. 이거 잠깐 봤습니다. 중국 구이저우성, 첸남 부이족, 마오족, 자치ють, 핑탕년, 장부의 명성지에 위치한 돌이다. 돌 표면에는 간자체와 번자체로 해석되며 중국 공산당 또는 중국 공산당 멸망으로 읽어지기도 한다. 그때 보니까 중국 공산당 망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자, 이것은 이제 장자석 그것을 계속 보고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자, 계속 고조적 역사, 문자로 나타난 역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오시는 수업하러 오시는 분에 이제 문자가 들어가니까 문자를 항상 그 시간에 나갈 문자를 문자가 아니죠. 문자로 톡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씩 써보시라고 그래요. 자, 왜 써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기운을 느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글자가 어떻게 왜 그렇게 나왔느냐를 여기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모습이 바뀌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저 20몇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눈만 돌아간 거, 가만히 있어, 눈 감고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든 걸 알아버려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애들을 가르친 게 그냥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 대선에서의 중국이 개입된 부정선거는 중국을 절멸하게 하는 촉매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지금은 여러 가지 수를 두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를 보아야 할 때다. 이 나라는 문재인 패거리들이 어떤 꼼수로 장난을 쳐도 그들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늘이 짜여진 대로 그렇게 되어진다. 자, 하늘이 짜여진 대로? 그 말은 쉽죠. 누가 그걸 알고 있습니까? 누가 하늘이 어떻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고 역을 공부하면 그게 보여요.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한평생을 공부해도 공부하지 못할 내용들입니다. 워낙 방대해요. 그리고 방대한 공부를 해야지 이제 앞으로 되어진 일이 보입니다. 보이고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려면 좋게 3, 40년이 걸려요. 몸을 그렇게 만들려면 3, 40년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 오시면은 속속을 돼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학교 다닐 때 속속반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속속반에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몸이 되어지고 몸이 세상에 머리가 열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글을 봐도 행간의 글 내용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들이 보는 내용, 그 이면에 들어있는 내용을 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도 읽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냥 읽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다음 세상이에요. 미 대선이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몇 년간의 대환란이 휘몰아치면서 그 환란 시기를 지나고 나서 펼쳐지는 세계, 그게 바로 성경 세상이죠. 이것 좀 알아야 돼요. 성경 세상,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가을 세상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봄, 여름에는 좀 찌뿌둥하다 몸이 어떻습니까?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명료해요. 누구나 그렇죠. 어떤 사람에도 가을이 되면 그렇게 돼요. 가을이 돼가지고 아, 나 머리가 좀 노곤해. 아, 머리가 안 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병자죠. 몸이 이제 병이 없어집니다. 이제 자, 그럼 천지가 던져준 증표를 읽을 줄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천지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의문이 된다. 그래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그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앞으로 뒤바뀌는 가운데 적응해서 살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다. 자, 요 방송 예전의 사람들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저는 기쁘죠. 왜? 아, 걸러졌구나. 제가 맨 처음에 이 방송할 때 이 방송은 1000명 이상을 볼까 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만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제 생각보다 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몸이 되어질까를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세상이 되어지는 걸 보고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라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라. 어떤 일이 펼쳐지는데 그 일이 터졌을 때 어디로 와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 천지의 뜻은 국제 질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가 어디쯤 왔을까를 상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중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으며 끝판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면 지금 미국 대선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어느 정도 그릴 수가 있다. 어차피 이 나라의 운명은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결정되기에 지금 미국에서 벌어질 일과 중국이 벌이는 일들을 잘 살펴야 한다.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기 쓸 때 또 이제 또 역괴를 그리려고 그랬어요. 천지비계하고 지천대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쓰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지비계는 이게 양은 위로 음은 밑으로 가면서 본질과 자꾸만 멀어지는 거짓이 팽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게 바로 상극적인 사회죠. 그런데 지천대계, 이제 앞으로 지금 닥치고 있는 지천대계는 위가 음이고 밑에가 양이죠. 음은 밑으로 내려오고 양은 위로 오면서 음양이 조화되는 진실이 나타나는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알고 이 주변의 일들,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알면 이제는 거짓된 삶을 살려고 살아왔던 인간들이 어떤 최후의 마지막 끝판을 볼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막연히 나를 믿어라 천국 이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 상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선지 후 각이 돼야 돼요. 먼저 알고 각이 열려야 됩니다. 먼저 각이 열리고 그러다 공부하면 그건 헛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허공을 잡는 공부가 되죠. 자, 그 이유는 중국이 벌이는 일들을 잘 살펴야 한다. 그 이유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한반도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만이 한반도의 주인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가고자 하는 영혼의 고향이며 왜?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서로 동으로 흩어갔던 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떠났던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들은 항상 이 자기가 떠나온 그 고향을 그립니다. 이 한반도, 이 남조선은 바로 이 세계인들이 영원히 고향이라는 얘기예요. 그 뿌리가 또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 그렇은 겁니다. 자, 그것을 명확히 하려면 고조선
역사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한숨을 쉬는 얘기는, 자, 이것을 이렇게까지 지금 1년 반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당군에 빠져 있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면, 또 어떤 종교에 맹신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가엾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한숨이 좀 나온 겁니다. 빨리 알려야 되는데, 알려줘 깨워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살아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 세상 살기 위한 공부를 안 했어요. 계속 책만 봤죠. 책만 보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직간접적으로 고조선의 피를 이어받았으며 그들 조상 뿌리가 여기 한반도 남쪽에 사는 남조선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던 것이다. 즉 이 땅은 도가 응축된 땅이다. 그래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대는 거짓이 뿌리채 뽑히고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에 들어섰지만 이제껏 현 인류 문명이 시작된 반만년 동안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짱깨들은 이번 미 대선에 우리나라 사회로 총선에 개입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미 대선에도 개입을 했으며 그 전모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존망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짱깨들은 자기들이 현 인류 문명을 형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기에 또 자기네들이 장작으로 세워줘야 한다고 그렇게 뻐기고 있는데 순전히 우리가 만든 문자 문화 속에 살았으면서 그것이 자기들이 창조한 양 그렇게 살아왔고 그 역사도 그렇게 외국에서 전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으로 그렇게 살아왔죠. 중국인 이꼬로 거짓말 하면 딱 맞습니다. 30년 전부터 좀 살만하니까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전 세계의 맛을 뻗죠. 지금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선과 악이 헷갈리는 그저 지금 바로 이 시간에 괜찮으면 그것이 정당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왔기에 진실과 거짓이 그리고 선과 악이 호도, 우리가 이제 호도란 말을 별 안 써요. 근데 요새는 호도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중국말 하면 웬일이니? 너 바보니? 있을 호투 중마? 이렇게 되는데요. 호투란 말은 중국말로 많이 써요. 호투는. 근데 그 말이 요새 이제 쓰니까 호도란 말인데 호도는 풀을 바른다는 뜻으로 어떤 사실을 얼버무려 넘김으로써 속이거나 감춤을 이루는 말. 그러니까 호투중 하면 이제 바보란 뜻이에요. 되는 현상이 인간의 삶 도처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여겨져 왔다. 미 대선에 중국이 직접 개입했던 사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속이려고 하는 족속이 바로 짱깨들이다. 중국 무한 팬데믹 신종 코로나19를 세계 도처에 확산시켰던 짱깨들이 더 궁지에 물렸을 시에는 더한 것도 하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걔네는 반성할 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양심이 없어지니까 많은 사상가들이 나와서 중국에서 이야기해서 착하게 살아라 했지만 안 돼요. 심성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천의 어떤 역사적 모습 형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족속들이 바로 화족들이죠. 아니 화족도 그렇고 신농시족도 그렇고 지금 중국에는 신농시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땅에 살면 거짓된 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열을 가해요. 자, 사람이 감기 들었을 때 몸에 열이 그 열이 나는 건 뭡니까? 그 감기균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열 내는 약을 먹는다? 그럼 감기를 몸에서 이기려는 그 저항력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열은, 불은 사물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 저런 거짓된 땅에서 사는
중국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죠. 북한에서 3일 동안 내란이 터집니다. 그 내란이 더 확산되길 될 쯤 해가지고 중국에서 더 큰 전쟁이 나가지고 중국이 완전 불바다가 되고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13억 중에 1,000만 명도 못 살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몰살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이야기니까. 저는 항상 말을 할 때 뭐뭇이 될 것이라고 얘기 안 해요. 좀 건방지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니까. 그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봄에 조금만 있으면 겨울이 올 거야. 올 것이다가 아니죠. 겨울이 온다예요. 오니까 역사적 흐름을 알게 되면은 이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닥칠 것인가 그냥 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마도 또 한반도를 타깃에서 잡아 신종 코로나보다 더 독한 악질을 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마도 중공이 미 대선의 개입 증거가 분명히 나오고 미국이 그에 대한 보복을 할 즈음에 먼저 생물학전으로 뒤통수를 치게 된다. 아마도 거의 같은 시기에 북한에서 친미파와 친유파가 싸우는 내란이 터지게 된다. 북한에서 벌어진 내란은 3일을 가지 않고 중국의 큰 전쟁이 나서 초토가 되고 13억 인구 중에 1,000만 정도 남게 된다. 그렇게 중국에서 뿌린 생화학 무기로 많은 인명이 살상되는데 몸이 되었으면 그 병독이 몸에 이르지 못한다. 자, 이걸 쓰면서요, 제가 생각하는 게 뭐니까 이 배를 가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배를 가는 게 바로 중국 화가족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그때 보세요. 무안에서 일어난 일들,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져 넘어가도 갖다 버리기에 있으니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유튜브에나 어디에서 나오는 경우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국 그 떼놈들은 짱깨들은 생명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육을 그렇게 마음대로 먹죠. 인간인지 모르지만 사람은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아까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댓글에 어떤 분이 이걸 썼더라고요. 제가 이제 항상 고조선 역사를 이야기하고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그 댓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여기서 하나만 그 댓글에 쓰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댓글 내용은 다른 것은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부분에 공감이 됩니다. 마음이 아파서 가슴으로 울어보면 알아지기도 하지요. 혼자서는 힘들지요. 선생님을 만나 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은 정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선생님을 만난 것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 모든 사람 어떤 분도 다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을 좀 영이 탁한 사람이 오게 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쳐요. 그래서 전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거르죠. 그래서 몇 분 그냥 오시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여기 오셔가지고 겸허한 마음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몸이 되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또
저한테 톡을 보내왔습니다. 톡을 보내왔는데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 보낸 그 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이건 통 내용이에요.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지는 걸 보고 우리나라 경우와 데자뷰를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대부분 문제는 사전 우편 투표에서 나왔으며 애리조나 등 일부 문제 지역에선 트럼프에 기표된 우편 투표지가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기도 하고 1800년 사람이 사악한 민주당에 투표한 일이 있었을 정도로 총체적 부정선거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아사리 판이 되었냐 하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관짝 선거였기 때문인데요. 사악한 민주당이 지면 CCP 중국 공산당, 제스위트 포함 딥스테이트들은 관습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악의 세력이 몰살당할 때가 됩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악인이요, 난 나쁜 놈이요. 나쁘다가 뭐죠? 나만 아는, 나뿐만 아는, 나뿐이다. 그래서 그게 나뿐이에요. 자, 우리는 어학을, 우리말도 공부하면 재밌어요. 이기주의라는 얘기죠. 얘네들은 나만 아는, 내 부류만 아는 악당들이죠. 자, 부정선거가 될 거라는 것을 적어도 7월엔 트럼프가 미리 알고서 이걸 방치한 것처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중국을 잡기 위한 미끼로 바이든 이용한 것이며 보기 좋게 바이든은 걸렸고 중공도 무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토끼몰이 하는 중이에요. 이번 부정선 컨트롤 타워는 CCP 중국 공산당과 한반도 세력인 것을 보이며 이들은 올해 상반기에 예행연습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예행연습한 거죠. 미국 대선이 본게임이 된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이 음모는 실패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도 싹 다 체포 처벌될 거예요. 이미 위스콘신, 미시간 등 또 플로리다도 그렇죠. 이제 등 문제가 심각한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 판결로 가져갈 뜻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미리 계산된 수순이에요. 어차피 내년 1월 19일까지는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 신분이며 그 안에 연방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싹 다 잡아내면 되거든요. 상대의 수를 이용하여 덫을 놓은 거예요. 기가 막힌 트럼프 대통령 손자병법을 한번 볼게요. 공식 투표지엔 왼쪽 상단에 워터마크가 있어요. 미 국토안보국이 직접 투표용지 인쇄 지휘했으며 민주당 측은 공식 투표용지에 비방사성 동의 원서 워터마크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가짜 투표용지를 양산했어요. 군 차원이 함정수사 전략이고요. 손자병법 제28개 상혹 추재, 적을 유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빠뜨린 후 승리하는 전법이에요. 민주당이 대량의 가짜 투표용지를 사용해 우편 투표했을 확률이 100%이며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 등 12개 주에서 재검표를 할 거고요. 워터마크가 없는 투표지는 무효이므로 12개 경합주는 100% 트럼프 압승이며 재선에 성공하고 바이든 일당이 체포 구금될 건데요. 자, 얘들이 그냥 지면은 그냥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터지면 세상을 굉장히 아수라장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똥줄탄 바이든이 파트너 중공에 살려달라 매달리며 괴롭혀 중공까지 덫에 빠지게 하기 위해 속전속결이 아니라 좀 더 긴 호흡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CCP 중국 공산당과 디스테이트들이 전쟁을 각오하고 발악하며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3차 대전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그 가위바위보 짱게임이셔. 가위바위보 우리가 어릴 때는 가위바위보 하면 짱게임이셔 했는데요. 가위바위보는 항상 3세판이잖아요. 모든 게 3번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천지인이죠. 그렇죠? 3차 대전에서 자, 인류를 어떤 다른 세상, 더 좋은 세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매듭을 짓는 그런 일이 되겠죠.
이미 중국 항공모함 2대가 대만 인근으로 기어 들어가다가 한 대는 빽살이 나서 퍼지는 바람에 세계적 우스갯거리가 되었고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력의 치라를 한반도와 일본 부근에 직결시켜 놓은 상태며 충직한 사냥개인 북한을 현대화시켜 중국 턱 밑에 미사일을 겨누고 있다는 걸 지난달 군사 열병식을 통해 보여주었어요. 까불면 연습 없이 목다 버린다는 신호였는데 멍청한 시진핑이 수신이 안 될 것 같고요. 미국 러일 군사동맹인 우주연합군도 미리 준비 완료해 두었으며 어떻게 하든 필요를 보지 않고 끝내려는 트럼프와 비치 연합군이지만 악마들이 발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칼을 뽑아야 할 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은 삼엽 때문에 미사일 날릴 가능성이 높고 예전에 분석인 드린 대로 태행산맥에 숨겨둔 핵미사일 1,000여 개가 동시에 폭발하면 중국대로 쪼개지며 인육 먹고 사람 피 마시는 중국 악마를 싸가리 골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7월 말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전 우편 투표 부정 사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일러 바쳤고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니 팩트 앞에서 누구나 겸손하시기를. 자, 이런 상황들이 보여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런 그 기사문이 떴더라고요. 투표 전날 트럼프와 캠프가 다 모인 비밀 CCTV 감시 사이버 부대 세계 언론 첫 공개. 개표원들의 행동 모두 녹화되어 있다. 자,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모든 개표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비밀 설치된 카메라로 사이버 SCIF 3,600명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개표원들도 몰랐다. 증거 채집 정리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중국은 이제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이제 이 세상을 빨리 그렇게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도 이미 그 습에 젖어 있는 그 습을 버리지 못하는 짱깨들은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면서 뒤통수 치면은 자기 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착각을 해요. 착각은 자유지만 그 착각은 왜 그런 착각을 합니까? 중국은 이제 치매 병자예요. 치매 환자. 바로 내일 모레 이 세상을 떠날 그런 치매 환자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읽고 그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하지 않겠지만은 그걸 또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중국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뭘요? 병으로 다 쓸어버리죠. 이 중국 작자들은, 중국 놈의 짱깨들은 족속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병균에 굉장히 취약해요. 취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쓴 병독에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희한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가 와서 열에 9명은 죽는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이제 몸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위험한 상황을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까지 제가 준비한 것도 하고 이제 다음번에 지금 고조선 역사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 전후 고양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 사서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고 근데 중국 사서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고 어떤 식의 왜곡을 시켰느냐 그 자체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고양시인데요. 이제 오제 본계에도 그렇게 써 있지만 스부계에는 더 상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자, 저는 고양시는 황제 헌원의 손자. 여기서부터 완전 헛방이죠. 저는 고양시는 황제 헌원의 손자가 아니죠. 외손자죠. 자, 황제 헌원의 외손자고 창의의 아들이다. 이 창의가 갑자기 이게 상이라는 사람인데 상이는 대화 주씨의 부인이에요.
대하주씨의 부인이 남자입니까? 여자죠. 상이라는 분이에요. 상아, 항아라고 불리는 분이죠. 달 속에 있는 분이죠. 창이하다. 요 자체 첫 문장부터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생겨난 연원부터가 거짓말이에요. 중국 놈들은. 창이가 하숫가에 나갔다가 우연히 검은 구슬 그림을 짊어진 흥룡을 만났다. 그때 한 노인이 창이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수독으로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10년이 지나고 전욱이 태어났는데, 자, 이제 한자로 전욱 여기 써 있죠. 이게 이제 오로지 정자 멍하러 웅자예요. 이게 누가 전욱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요 동그라미를 사마천이가 전욱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멍청한 놈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 자체가. 전욱이란 말 자체가. 근데 이제 소남자 선생님하고 그 낙 선생님, 이분은 정옥을 읽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분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나왔습니까? 바로 난생선이 나왔어요. 그 어떤 나라의 알을 가르고 태어났다. 알에서 태어났다. 그런 말들이 나오죠. 자, 용과 같은 문양이 있었고, 또한 구슬 그림이 무늬도 있었다. 그날 밤 창인, 자, 용은 누에죠. 누에와 같은, 저의 누에가 같다는 뭡니까? 아주 웬 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 밤 창인은 하늘을 바라보는데 북서 밑에서 노인으로 변했다. 할머니로 변했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 요 자체를 해석한 거 딱 보세요. 저는 고양실은 헌원씨 손자이고 창이의 아들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창이가 하숫가에 나갔다가 구슬 그림을 짊어진 흥룡을 만났다. 그래서 이 전후 고양시를 근문으로 표현할 때 동그라미를 표현해요. 이렇게 흥룡을 남자로 상징하고 검은 구슬 그림은 존귀한 태양을 뜻하며 전후 고양시를 상징하는 시표이기도 하다. 그들은 그리고 창이가 10년 후 전욱을 낳았으니 창이는 여자이고 흥룡이 아내이다. 그러면 창이는 여자이고 흥룡이 아내이다. 따라서 헌원씨 송전이 외손자이다. 수독으로 임금이 되었으니 물을 잘 다스렸다는 뜻이다. 송아의 용과 같은 문양이 있고 또한 구슬 그림의 무늬도 있었다 하였는데 이는 그의 시칭 문자서 부주. 자,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이게 부자죠. 요 부자죠. 이게 부자인데 이 일자는, 여기서 일자는 바로 염제 신노시를 가리고요. 이게 손인데 손을 막대를 잡은 이게 바로 부자예요. 부자는 소 김철씨를 말합니다. 그는 부는 뭘 말하느냐? 자기의 친아버지가 아닌 장인을 뜻하는 거죠. 자, 이런 인친관계를 정확히 잃지 못하니까 역사를 제대로 해석을 못한 거죠. 자, 한서를 엮은 방고가 남긴 백호통의 해석은 그럴듯하게 해석하고 있으나 고시는 문자의 진위는 아니다. 현대 학자들은 모두 넷째 천간 정오를 읽고 있다. 그래서 제 정옥이, 자, 요것은 이제 소남자 선생님이 이제 글을 보고 제가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전옥을 정옥이라고 봐야지 정확하게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 서명된 모든 고조선 총독의 명문이 부정옥을 읽음으로써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즈음에 낙빙기, 그러니까 왜 따로 낙학이라고 했으면 그분이 이제까지 어떤 문자에 있는 방법과 전혀 다른 뜻으로 문자를 읽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다르게 읽었느냐. 그분은, 낙빙기 선생님은 그분은 그 당시의 사회가 모계 사회고 사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사회였던 것이 명확하게 그때 사회를 읽었기 때문에 그 글자가 어떻게 생겨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확히 읽을 수 있었죠. 자, 그 전에 근문학자들, 문자학자들은 그 시대가 부계 사회로 해석했기 때문에 전혀 악의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소남자 선생님께서는 낙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나타나 괴력 난신으로 보였던 상형 문자를 읽게 시작했다. 부정어로 읽었던 것을 부주. 이게 이제 구술 아니에요. 구술. 읽고
전으로 해석했다. 이 전욱이 바로 고조선 문자 동그라미이고 앞 백호통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도를 오로지 능히 바르게 말할 사람이라는 해석과 같이 하나님 신동시 인도를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인 바른 씨알인 정오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자, 이제 이 정오 고양시가 이 고조선의 국가 체제를 완전 다 완비를 하게 됩니다. 한 40몇 년인가 40몇 년일 거예요. 완비하게 되고 이것으로 이 완비된 나라를 자기 사회인 제국에 그냥 아무 다툼 없이 그냥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신동시가 염제 신동시가 소호시한테 물려줄 때도 그때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소호시가 전후 고양시 때 왕위를 물려줄 때도 큰 다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후 고양시가 제국한테 물려줄 때도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근데 소호시하고 소호시 때 왕위를 하려다가 너무나 그 사회가 혼란해가지고 자기가 왕위를 더 이을 수 없으니까 전후 고양시한테 그냥 왕위를 물려준 내용이 근문신고 전적집에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무런 그 대가 없이 그 아무런 그냥 사유한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법 없났을 때 우리 말에 그냥 고향법을 못나서는 남의 일만 열심히 해주고 자기 이익을 못 챙길 때 고향밥 먹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통상적으로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동시의 그 할아버지인 우리 역사 고조선 초창기 천자이신 염제 신동시의 그 뜻을 그대로 이어서 아랫사람한테 자기 사유한테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전후 고양시를 정오 고양시를 전설 속에서는 옥황상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 봉기를 보게 되면요, 염제 신동시하고 소호 김천시 빼버렸어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호 김천시가 황제족이었는데도 왜 언급을 하냐? 소호 김천시 이야기하면 신동시까지 이야기하니까 그 둘이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서 바로 전후 고양시로 연결하게끔 쓰고 있습니다. 부주라 읽고 전후를 해석했다. 이 전후가 바로 고조선 문자 동그라미이고 백호통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도를 오로지 능히 바르게 말할 사람 이런 해석과 같이 하나님 신동시 인도를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인 바른 씨알인 정오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동그라미를 현재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알을 먹고 태어났다는 또는 알을 가르고 태어났다는 소위 난생설이 근원이기도 한 말이다. 춘추 전국인들이 알백이라고 말하는 그 알이다. 좌시 춘추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박격세 알을 가르고 났다. 그 말처럼 박격세가 바로 저기 염제 신동시 쪽에 바로 직계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 난생서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도당시 화정 알백이 상구에 살면서 대화에게 제사 지내고 불을 일으키더니 꺼지게 하든지 해야 하시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이 도당시는 이 요임금인데 이 대화주씨는 요보다 한 60년 더 앞선 분이에요. 대화주씨는 저기 신동시 염제 신동시의 장남이시니까 대화에게 제사 지내고 내 말 잘못했네. 도당시 제후의 화정은 곧 무무왕릉 비문상의 화관 지우며 알백은 김신혜가 자기의 선으로 기억하고 있는 알지이며 이련승이 요와 더불어 같은 때로 말하는 거짓 꿈이 당군이다. 바로 그러면 당군을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바로 순임금을 가리키죠. 자,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근무시간 할 때 그 순을 먼저 나가려고 그랬어요. 순이 좀 어렵고 앞에 내용가 계속 덧붙여서 있으니까 그 설명할 때 덧붙여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 먼저 설명하는 고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줘야지 내용이 다니고 그부터 이제 설명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앞에 부분을 나온 내용을 다시 언급하긴 언급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화폐집을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강의할 때는 이분이 토요일 날 강의 들으시면 학구일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문신고를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가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4시간 동안 한 달 스트레이트로 그냥 쉬지 않고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거 보면은 와 대단하시다. 저도 공부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설대로 하면 고양시 개인 시칭에서 그의 손자인 유시 재순이 결해부지 이름 그 족칭으로 알백이 백은 외삼촌이며 큰 장인이며 고모가 되는 복잡한 친칭이다. 알백 이는 하나를 연 하계의 사관이 유시 재순을 높인 실제 친칭으로 하계의 외삼촌이며 큰 장인이며 고모가 되는 사람이 재순이란 말이다. 이상으로 고조선의 상여문자 동그라미는 전욱이나 정으로 읽는 것은 전에 들은 것을 잘못 옮긴 것이고 전욱은 오로지 멍한 사람이나 읽게 만든 최초에 기록한 사람이 잘못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굳이 두 글자로 읽는다면 정옥이고 한 글자로 읽는다면 낙설대로 주이거나 구슬주죠. 옥으로 읽어야 바른 표현이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전설 속에 옥황상제라고 말을 하는 것이 진짜 정확하게 읽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부주로 설명한 세 사람의 아들들은 상부, 상작, 부주가 사종자인 이른바 화신축용이라고 전해오는 성축씨로 이 성축이라는 분은 전후 고양시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인데 이 성축이라는 분이 우리 신동씨가 하야하시고 염제 신동씨가 이제 임금자리에 천자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사람들의 대화주씨 그 장남인 대화주씨하고 그 손자인 성축을 데리고 그 호람성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사람들의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런 것을 많은 그 사람들에게 그 호람성에 있는 그 남부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춘추 전국시대 때 초나라의 시조를 성추로 삼았다는 이야기,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사상 재상이 상신이 된 사람입니다. 구축, 구는 왜 많았냐면 목자, 나무 목자 2개 있는 게 구자인데 그건 우리 자판상에도 없고 우리 우편에도 없습니다. 구축 괴의 구는 둘째 아들로 대형 성축씨가 증조부 신농씨 남토 경영을 협조하기 위해 파견된 뒤로 두 번째로 책봉된 인력 여씨이다. 뇌산띠로 표시한 것은 셋째 아들 뜻하며 뒤에 양족이 우등으로 사당에 매를 올린 사람이 된 곤이란 인물이다. 자, 곤에서 조선할 때 선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역사 초창기의 제도와 사람 이름, 관직 등으로 나타낸 청동기 명문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연구해낼 명문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새로운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학습 과제는 재종 고양시 일생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당시 기록들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자, 우리가 지금 명문이 한 10,000개 정도 출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석된 것은 거기서 한 1,000개 정도. 1,000개 정도고, 그리고 이제 이 100개 정도만 알아도 고조선의 역사에서 존재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고조선이 제3대 천자이신 세종국 고양시는 현재까지 연구는 고양시가 20세 임금자리에 즉위했으며 상원 태시, 알목, 섭제격이 해인, 필추, 지골, 사골, 기사, 입춘이 칠류와 영실 모두에 있을 때였다고 유향이 그의 오행전에서 적었으며 수경주의 약수 설명에서는 전욱은 약수이들에서 태어났으며 성덕이 있었다. 20세 제위에 즉위했다. 소위 금관이 정치를 이어 수덕으로 보배로운 역사를 했다. 에서 보면 고양시가 20세 상은 갑인년 정월 기사사 입춘에 등극했으므로 신농시 원년인
상원 갑자의 갑이는 BC 2467년이다. 자, 우리가 갑자로 청동기 명문에 정확하게 갑자로 기록된 것은 제국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따가지고 60갑자가 갑자 을축이 해가지고 60갑자가 도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신농시 때까지 유추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양의 60갑자의 그 그 시간을 세는 방법은 엄청나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자, 신농시 원년의 상호갑자의 갑이는 BC 2467년이다. 고양시가 즉위하기 전 소우시가 7년 황제를 대신해서 지금 국부에 있었다. 곧 상원 정미년에서 개축년 2468년 BC 연까지였다. 산해경 대왕 동료 천머리에 동해의 바깥에 큰 구렁이가 있으니 소국이다. 소의 어린아이는 제 전욱이 이곳에 검은 걸 버렸다. 자, 락학이 근문신고에서 고양시가 제소시 사회라고 해석한 바와 같이 산해경이 이 기록은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신동시의 아들인 대화 주씨 황제의 아들이 되어 서쪽으로 장가가서 고양시를 서쪽에서 낳고 다시 동쪽으로 장가온 소시 사회가 되어 국부로 황기에 본조한 이름한 목이 된 것이 이게 소목제도라는 거예요. 소목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했죠. 자, 조유는 고양시가 태어나서 아버지 대화 주씨와 자기 이름을 새긴 그릇이다. 발가락이 서쪽을 향해 발의 방향을 보고 락성은 이제 또 이분이 낙빈기 선생님 되다 보니까 이제 낙성이라는 이름까지,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이름까지 항상 말씀하시는 이분은 낙빈 선생은 성인이다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 맞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지 않은가 봅니다. 낙성 자의 족과 같은 모양으로 조족은 대화 주시고 서 아래 발칸이 내시고 서는 우르로 받들고 있는 족씨는 아들 고양시 임을 해석했다. 이 해석에서 보면 이 그릇은 대화 주씨 주에서 주씨 아버지 하나님은 양양일에서 일을 일자를 바로 머리에 붙인 인이었는데 주씨 아들에 있어서는 하늘로 나누어 이름 지은 셈이다. 다음 소우시가 되면 사이나타 이름 밑에 반드시 이름을 지은 부사라는 사용이 붙어있다. 고양시를 조씨라고 하는 해석은 좌씨 주제 다음 기록에 설명된다. 옛날 하나라가 쇠쓸 때 후에는 조국에서 궁석국으로 옮겨와서 하나라의 백성들을 복종시켜서 하나라를 대신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 조는 본음은 서가 아니면 서라고 있는 서는 변음이죠. 지읒 조 또는 주임. 본래 소우시 적에 처음 고양시에 봉했던 봉지로 그의 둘째 아들인 유력시와 아들 유해씨가 이은 땅으로 구신시 때 봉해졌다고 제왕세계에 기록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위에 서로 해석하는데 성공한 해석이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글자를 또 안 넣었네요. 이게 글자가 없으니까 없어요. 이것은 이제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저걸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사실들 제가 이제 이것을 예전에는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한 천재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루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엮는 그런 이제 고조선 역사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방금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가 고조선 역사를 이렇게 제대로 그 당시에 문체를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 볼과 보고 우리 근원이 뭐고 바로 그 자체는 원시 뿌리로 들어가는 가을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너무나 팔려 있으면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읽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자, 그것은 차차차차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는 이제 시간이 되면 그냥 알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겠지만은 요 방송은 그런 극소수의 사람을 찾는 방송입니다. 바로 이 방송은 영혼을 깨우는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야, 안녕히 계세요.